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몰빵대입니다. 몰빵이라는 얘기는 사실 투자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의미지만 저희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관심 가질 종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좀 썼습니다. 저희 시간뿐만 아니라요. 시간 쭉 통틀어서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지금 가져갈 만한 종목들 섹터들 볼 겁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융권 김민수 부장님 모셨고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전에 사실 이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주가 이틀간 또 급락 이후에 어제는 급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좀 듣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조금 압축해서 시장 판단 듣지요. 김민수 부장님. 네, 어제 시장 잘 봤습니다. 네, 잘 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 수렁에서 건진 시장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 그래도 지난주부터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올라오는 게 그래도 좀 속 시원하진 않았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분위기, 특히 외국인들 매도와 연결된 달러와 강세, 고리를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계속 리스크 관리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 요인 찾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반등의 이제 연속성을 오늘 확인해야 된 그런 날이라고 보이죠. 예, 황 대표님은 시장 판단 어떻게 하세요? 단기 전략은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만 해도 벌써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우지수는 벌써 7거래일째 하락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을 넘어가느냐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들이 교대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수익 내기도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 전략부터 여쭤봤는데요. 두 분 말씀 공이 편안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공통점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종목 몰빵대의 섹터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한반도 이슈, 비핵화 이슈 등에 가려졌던 황금 실적주를 잡아라. 예, 실적이야말로 뭐 영원한 주식시장의 사실 테마이고 근간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부장님. 네. 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모멘텀을 2분기 실적에서 좀 찾아보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지금 나오는 수치만 보게 되면은 기대는, 그러니까 지금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워낙 4월달, 5월달까지 어떤 수출 흐름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 4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를 반영한 하반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 관련돼서 계속 눈길이 가는 쪽은 여전히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이제 증권, 은행 관련된 금융주 쪽, 그리고 기계, 면세점 이런 쪽은 여전히 그래도 눈높이가 높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변수가 실적입니다. 그러면 실적주 가운데 황금 실적주를 찾아라.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주고 계신지 보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대되는 실적주 베스트 3 김민수 부장님은 삼성전기, 호텔신라, SK 하이닉스고요. 황윤석 대표님은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코스맥스입니다. 예. 뭐 상당히 탄탄한 대표적인 종목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황 대표님, 이 세 개 종목 가운데 최선호주 탑픽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네.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 이 세 종목이 전부 다 화장품 관련주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컨텐츠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또 김민수 부장님이 갖고 지금 오셨던 하이닉스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넷플릭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경 산업을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그 애경그룹의 생활용품, 뭐 화장품 관련 업체라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고요. 베스트 3 가운데 그러니까 한 종목은 애경산업을 탑픽으로 네, 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 주주는 이제 AK홀딩스가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LG생활건강이 있고 또 애경산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애경산업을 제2의 LG생활건강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냥 LG생활건강을 하지 왜 제2의 LG생활건강을 네. 주목하느냐 하는데 그러게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뉴페이스 프리미엄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경산업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지금 신고가 행진 거의 육박하고 있고 올해 매출이 이제 7,35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정도 증가되는 금액이고요. 영업이익은 746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5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신고가를 한번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66,500원 여점을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좀 내려갔었어요. 3일 연속 음봉을 맞은 다음에 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한번 양봉을 세게 맞았는데요. 세게 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뭐 당연히 이 지금 66,500원 신고가는 돌파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점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66,500원 신고가를 돌파하면 이제 천정을 뚫은 거니까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 베스트 3 가운데 황 대표님은 애경산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으셨고요. 다음 이제 김민수 부장님이 실적 관련해서 세 종목, 삼성전기, 호텔신라, SK하이닉스인데요.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꼽아주십시오. 네, 삼성전기 고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사라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MLCC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다층, 적층 회로 기판 같은 경우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소형 가전기기, 즉 스마트폰 쪽에 무게를 많이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또 하나의 어떤 수요 확대처가 나오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어떤 동력까지 마련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봤었을 때 나오는 1, 4분기의 실적들 그리고 2, 4분기 기대되는 실적과 함께 성장세를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2, 4분기는 당연히 실적 전분기 대비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7,600억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 나왔던 어떤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확장세와 가장 좋다라는 의미에 부여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고가가 2010년대 고가가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15만 원대 밑에서는 언제든지 조정권에서는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일단 신고가는 돌파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1차로 18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실적 관련된 거였고요. 그 가운데 황 대표님은 애경산업, 김민수 부장님은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이 관심주 가운데 또 탑픽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일단 저장해 놓으시고요. 예. 사실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을 몇 개나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다 사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오늘 못 사도 됩니다. 보면 오르는 것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또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체크해 놓으십시오. 애경산업과 삼성전기 봤고요. 자, 종목 몰빵데이 두 번째 섹터는 뭔지 화면으로 확인할까요? 보여주십시오. 예. 일단 악재에 휘청거리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섹터이지요. 삼성바이오의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막바지 결정 단계에 가 있지만 노이즈이고요.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임상이 원래 뭐 쉽진 않지만 몇 개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앞날은 어떨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황 대표님.
네,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차바이오텍부터 그렇죠. 예.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고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와 같이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실적주 내지는 그다음에 임상 3상을 통과하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가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네요. 황 대표님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시 힘을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동안 사실 경협주 때문에 좀 눌려 있었잖아요. 제약바이오나 IT가 경협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좀 바람몰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역시나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신가?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다 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올해 그래도 손에 꼽는 대표적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초에 제약바이오 일단 상당했었죠. 그때 같은 경우 나온 얘기가 닭바라고 했었습니다. 닥치고 바이오 뭐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또 쑥 들어갔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이제는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동반적인 다 움직임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거기서도 재편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아니면 좀 성과를 어느 정도 보유한 업종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축하고 슬림해서 갈 것이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 종목 역시 세 종목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김민수 부장님은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원스 글로벌, 황윤석 대표님은 메디톡스는 겹치네요. 예, 그리고 바이로메드, 휴젤입니다. 예, 이 종목 가운데서 역시나 탑픽 종목을 하나 꼽겠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네, 세 종목 중에서 그래도 바이오 업종 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셀트리온이겠죠. 예, 그거 관련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마무리한 뒤에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패턴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실적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2, 4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약 한 1,500억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30%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자신감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미국의 FDA 관련돼서 어떤 승인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가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어떤 심사를 재개가 들어가는 쪽에 이 트록시마, 호주마 이쪽 같은 경우도 보통 6개월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시 모멘텀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과 어떤 중기 성장 모멘텀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한 29만 5천 원대 중심으로 다시 눌림목 안쪽에서는 계속 관심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 33만 원대가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8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가운데 김민수 부장님은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꼽으셨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브라더스가 좀 있잖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제약이 있고, 예, 세 기업 가운데서는 세 기업 글쎄 셀트리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예, 이 세 종목도 다 동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 삼형제를 다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중소형주에 탄력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헬스케어 쪽으로. 헬스케어가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온다면 또 그렇죠. 이제 제일 맏형인 셀트리온이 가장 중심값에 서 있고, 네. 네, 그렇군요. 자, 황윤석 대표님 종목은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이었는데요. 그 네. 가운데 역시 한 종목을 꼽아주십시오. 네, 뭐 메디톡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상 바이오 중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미용과 성형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아직은 기술이나 인력 또는 비용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경우는 우선 중국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필러 판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지금 57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287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9%.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부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미용 성형 관련주 말고는 매출의 50%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적입니다. 상황이고요. 2분기 보톨리눔 톡신의 내수 매출 증가율이 60%, 또 수출이 3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내 또 이노톡스의 임상 3상, 또 뉴로녹스의 중국 가치가 6,230억 정도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따라가면 되겠냐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나기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8만 7천 원 신고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가는 77만 원 이하에서 잡으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사실 돌파하길 때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90만 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황윤석 대표님의 제약바이오 가운데 탑픽 종목은 메디톡스였어요. 그런데 이 원래 세 종목 가운데 메디톡스 말고도 휴젤이 있었거든요. 네. 보톡스 가운데 보면 메디톡스가 잘 가는 반면에 휴젤은 사실은 거의 제품 구성이나 뭐 매출 구성은 이 제품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휴젤은 좀 못 가고 메디톡스가 상대적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체 상태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인 수출이 좀 다변화되면 저는 좀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주로 꼽았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통과가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그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면 한번 단기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김민수 부장님은 셀트리온 그리고 황 대표님은 메디톡스를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MTN이 쏜다 종목 몰빵대의 주요 섹터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섹터는 또 뭘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기차군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 전기차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기차 2차 전지가 다시 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들도 계속해서 전기차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수 부장님, 네.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전기차 쪽만 거의 많이 매매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뒀었던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는 여전히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란 쪽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속속들여 이게 증명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달 글로벌 전기차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삼성, SDI, LG화학 모두 올해 생산량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 또 좋은 뉴스까지 나왔죠. 이 코발트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료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콩고가 이제 생산량을 30% 이상 늘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투입 비용 대비 수입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올해 이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집중되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가 한 130기가와트 시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약 한 2, 3년 뒤만 가게 되면 3배 이상 늘어난 400기가와트 시까지 늘어난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확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의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꼭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입증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근데 네. 지금 사실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테슬라 아닙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모델 S인가요? 예, 잘 이제 양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뭐 몇 개월 안에 부도날 거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우리 시장은 그런데 글로벌 시장 흐름들도 여전히 중심에 서 있나요? 예, 일단 네. 테슬라 관련돼서 얘기 한마디만 드린다고 네. 한다면 일단
지금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떤 좀 약간 단단해집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수익성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시 중장기적으로 재편된다. 즉 구조조정 이유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부정적인 쪽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의 주축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역시 예.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럽까지 같이 이어지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 글로벌 기조는 변화가 없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겠습니다. 중국은 비아디, 예, 그렇죠. 미국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사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자빠지기를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통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선두에 서 있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 전체가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간다는 걸 좀 주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황 대표님께도 종목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듣는다면 국내 전기차 업체 가운데서 섹터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할 쪽은 어디입니까? 역시 2차 전지 쪽인가요? 역시 지금 시장에서 보면 2차 네. 전지, 뭐 소위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네. 장치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선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사실은 뭐 파산설도 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가를 보면 300불이 깨진다, 뭐 250불도 위험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50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글로벌 전기차 수요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든지가 긍정적이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역시 시장 규모로 보나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보나 중국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 쪽으로 해서 전기차의 이제 생산과 어떤 그 가동을 본격적으로 좀 더 다 앞당길 수 있느냐가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뭐 기존의 내연기관이 부품이 자동차 하나 뭐 2만 개가 되는데 그게 뭐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게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 업체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꼽으신 전기차 관심 종목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요. 질주예감 전기차 관련해서 세 종목을 꼽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민수 부장님은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신흥 SEC고요. 황윤석 대표님은 삼성 SDI, 에코프로, 사마콘덴서, 삼성 SDI는 두 분 다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역시 탑픽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 황 대표님부터요. 네, 저는 뭐 단연코 삼성 SDI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수요라든지 중국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그게 그런 걸 극복하고 커버해서 계속적으로 이 생산과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는 삼성전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의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이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24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1,100억 원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전기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중대형 배터리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4,548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23만 7천 원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제가 아까 신고가를 근접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해도 되느냐 의구심이 드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강하게 가는 종목들, 천정을 뚫고 가는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2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가운데 황윤석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삼성 SDI였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사마콘덴소는 잠시 후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부장님이 꼽은 종목은요.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신흥 SEC 가운데 어떤 겁니까?
네, 삼성 SDI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고르실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배려. 예. 그래서 일단 약간 다른 종목 특히 네. 잘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런 종목 쪽으로 골라서 신흥 SEC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섹터 쪽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 삼성 SDI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금 LG화학이나 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어떤 정유화학에 기반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일단 비중이 큰 게 아니라 기초화학, 정유 쪽이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제 마진이 5.5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15개월 내 최저치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왜 이 종목들이 약한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2차 전지 쪽에 집중되는 회사인 삼성 SDI가 훨씬 더 낫다는 관점 쪽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른 신흥 SEC란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지 관련된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소형 전지 부품이 22% 그리고 대형 전지 부품이 6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어떤 그 전기차용 배터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각을 받아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세이프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안전변에 대해서 이 소형이나 대형 쪽에 무게를 두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런 쪽에서 4월 달에 증설을 해서 이제 6,500만 대에서 1억 대까지 증설을 한 효과가 이제 앞으로 또 충분히 나오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주목을 하는 게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중대형 전지 쪽이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 헝가리 공장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와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오는 상황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공장도, 그러니까 즉 해외 공장이 2개가 있는 쪽에서 중국 공장도 가동률이 개선되는 흐름들과 함께 중국 시장 성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쪽은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이 작년 대비 65%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2016년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 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네. 주가 한 41,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비중 늘리는 전략이 좋겠다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대, 손절가는 3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흥 SEC였고요. 황 대표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탑픽 종목이고요. 네. 에코프로와 사마콘덴서 두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쭐게 전기차 관련주라고 해서 편안하게 사실 시세를 주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꽤 흔들고 가는 적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캠텍도 그랬었고요. 그런 점에서의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인 전략들은 어떻게 전기차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기차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 이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규 진입하려고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진입하고 나면 수익이 안 나고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218억인데 올해 전망치가 540억입니다. 그럼 거의 2배 정도 급증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앞으로의 뭐 생산이라든지 설비 또는 수요와 관련된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한다라는 게 사마컨덴서 에코프로가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좀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 크지만 무겁게 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종목을 고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로 종목 목을방 대회 진행했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는 두 분의 관심 종목이요. 삼성전기, 애경산업.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메디톡스, 전기차에서는 신흥 SEC, 삼성 SDI였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 오늘 종목 이야기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마켓은 1부는 종목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에 이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갈는지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